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넘어올게요. 아까 잠깐 쉬면서 여기 질문을 드렸던 게 블로그 포스팅을 언제부터 하면 좋겠냐. 블로그 포스팅을 언제부터 하면 좋겠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올리면 좋겠냐. 저는 간단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블로그를 예를 들면 다음 달에 펀딩이 런칭이 돼요. 앞으로 4주 후에 런칭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포스팅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포스팅을 지금 4주 동안 분할해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제품 기획부터 이런 개발 스토리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올리고 관심 있는 분야들, 이 펀딩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을 만한 키워드를 선정해서 포스팅하는데, 예를 들면 아로마 캔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로마에 관련된 포스팅도 같이 섞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 개발 스토리만 하면 사람들이 개발 스토리 만드는 거야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설계하고 이런 거니까. 하지만 아로마 제품을 만드는데 아로마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로마에 대한 나의 기존 제품이라든지 이런 스토리 같은 거를 포스팅에 순서를 얼기설기 섞어서 포스팅을 이어서 하신다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포스팅을 4주간 쭉 올립니다. 쭉 올렸어요. 쭉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렸어요. 올리고 언제 빵 터트리는 핵심 포스팅이 올라가야 되냐면 4주 동안 이 블로그 포스팅에 품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랭크를 올리는 겁니다. 내 블로그는 아로마에 관련된 우수한 블로그라는 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4주 동안. 많이 끌어올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올린 다음에 뭘 하냐면 펀딩이 시작되는 순간 홍보에 최적화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펀딩에 대한 포스팅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펀딩을 했으면 또 4주에서 2주에서 4주간 또 펀딩이 진행이 되겠죠. 그때도 포스팅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때도 후속 팔로우업이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펀딩이 시작되고 유입이 되면 두 군데에서 유입이 될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데에서 유입이 돼서 블로그 포스팅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펀딩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펀딩에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내 거 블로그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블로그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포스팅을 해주고 그 내용도 또한 텀블벅의 커뮤니티 메뉴 있죠. 거기에 스토리를 올려주시면 사람들이 이 소속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신뢰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초빙 그 강사님도 그 대표님들도 이야기했던 게 이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잘 쓰면 효과적이다 그 말을 했었던 게 이 펀딩에 메이킹하는 스토리를 보는 것도 상당히 보람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펀딩 과정에서도 포스팅을 꼭 이어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커뮤니티에도 함께 텀블벅 커뮤니티에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전략을 수립한다면 그런 정도, 일단 방금 떠오른 게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을 때 사전 사후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방금이 사전 사후 전략이에요. 사전 사후 전략인데 약간 단기적인 사전 사후 전략이었고 장기적으로 좀 봅시다. 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 가지고 펀딩에서 끝나고 와 성공했다 고기 먹자, 와 실패했다 소주 먹자, 이게 아니에요. 펀딩은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자, 펀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이 펀딩을 통해서 단기적, 장기적 목적,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팀 단위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은 펀딩을 성공해서 이력서에 한 줄 넣는 거, 그리고 잘 되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발성 판매 매출이 목표가 아니라 중단기적 목표를 설정 후 그에 따라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볼게요. 예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암시 반지라는 거 샀어요. 충동 구매로 4만 원, 4만 4천 원. 근데 너무 좋다. 나는 좋아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팔로우도 다 했어요. 얘들이 하는 모든 걸 다 이 좋아요 눌러주고 뭐 구독도 하고 커뮤니티에 게시물 올라오면 꼭 읽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그래서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로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텀블벅을 보면 여기 이게 1차 펀딩입니다. 일시백 1,600만 원 달성했네요. 후원자 360명, 3,200% 달성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 이 팀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이벤트를 진행해서 이벤트 뭐 참여하면 인스타그램에 그 뭐 이렇게 포스팅을 연계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팔찌를 하나 같이 주겠다. 뭐 반지를 하나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함께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피드를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펀딩이 성공이 났어요. 끝났어요. 펀딩이 딱 끝나니까 감사하다는 커뮤니티 글이 여기에 적었죠. 여기 커뮤니티에 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적었어요. 적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좀 있으니까 뭐가 왔냐면 여기 딱 글을 적으면 메일이 와요. 이 펀딩에 참여한 사람한테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와서 뭐라고 왔냐면 저희 쇼핑몰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쇼핑몰을 런칭한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에 왔죠. 쇼핑몰 런칭인데 아직은 현금 결제밖에 안 되는데 일단 런칭은 됐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런칭을 했죠. 쇼핑몰 런칭한 다음에 좀 있으니까 뭐가 왔냐면 저희 유튜브 채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근데 그 여자 이 세공하시는 분 같은데 어린 친구예요. 근데 너무 그 뭐랄까 풋풋한 느낌인 거예요. 진짜 인디적인 느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 해놨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가봤어요. 유튜브 채널 갔더니 이게 지금 구독자 13명밖에 안 되죠. 예.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2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 이분이 볼게요. 자, 여기 이분이 밥상 하나 놓고 인사를 막 했었던 분이고, 여기가 이분이 이제 메이킹 하시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어느 쪽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동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비즈니스 플랜은 이분이 짜는 거고, 메이킹은 이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채널을 만들 때 이분들이 컨셉을 잡은 게 보면, 자, 20대 독립,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가? 매출 청배 창업 공부, 그 다음에 아침형 인간, 동기부여, 꿈을 이루어주는 이런 것들 있죠. 뭐 성공하는 예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컨텐츠가 약간 자기개발, 꿈 이런 거예요. 보니까 암시 반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꿈 같은 거를 여기 반지에 새겨라. 그게 여기 이 스토리였거든요. 이 팀의 스토리, 펀딩 스토리. 우리의 뇌는 매일 상상하며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크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기록해라. 그래서 손바닥 펴서 봐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에다가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고객이 이런 리뷰를 남겨서 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뭐 개연성이 있어요. 자기개발 컨텐츠하고 이어지긴 하죠. 약간 반지 쪽하고 좀 이렇게 세공 쪽하고 좀 이어진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컨셉은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벨롭 했습니다. 디벨롭 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가 여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1차 펀딩이 끝난 거죠. 끝난 곳에 커뮤니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글이 올라오면 메일이 옵니다. 메일을 클릭해서 봤더니 암시반지 버전 2 펀딩 시작합니다. 2차 펀딩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1차 펀딩에서 이 반지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조금 더 개발, 큐빅 버킹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큐빅 버킹 버전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반지를 추가적으로 2차 펀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펀딩 때는 일단은 베이직 타입으로 펀딩을 진행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로 자체 홍보 채널을 좀 더 확대한 다음 그 베이스에서 다시 좀 더 디벨롭된 제품으로 2차 펀딩을 진행했어요. 이 팀들의 스토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1차 정리해봤어요. 1차 펀딩 크라우드펀딩 진행하고 펀딩 이벤트로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확보하고 그리고 펀딩 성공해서 고객 프로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펀딩에 참여한 사람은 진짜 비용을 이미 들인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된 사람은 이미 돈을 지불해서 확보된 거라고 다름없기 때문에 재산이에요. 그냥 재산.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확보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풀을 활용해서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풀을 한번 확보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유입 루트도 만들어냈죠. 자체 쇼핑몰도 런칭해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확보된 고객을 크라우드 펀딩은 고객 그 확보 창구로 모객 창구로 쓴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고객을 모객한 다음 그 사람들이 자체
쇼핑몰로 비즈니스 모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1차 인스타그램과 1차 펀딩 커뮤니티 게시물로 쇼핑몰 홍보를 진행했어요. 이미 자기들 확보한 그 홍보풀을 바로 활용했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또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했어요. 여기 2차 펀딩 시작하다고 여기 올려놨죠. 그래서 메일 발송됐고 인스타그램 홍보하고 유튜브 채널 홍보하고, 그리고 펀딩 오픈 첫날에 아마 목표 금액 달성한 걸 알아요. 제가 그 메일을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펀딩이 이미 목표 금액 달성했어요. 바로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저는 그러면 나도 사야지 하고 딱 눌렀는데, 근데 내가 반지를 가락지를 2개 끼기엔 좀 그런데, 그러고 이제 일단 안 샀지만 아무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자, 펀딩을 통해 확보된 고객풀을 활용해서 자체 홍보 채널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 팀은. 그러니까 펀딩을 우리의 홍보 채널로 만들겠다. 홍보 채널.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구매한 사람들은 고객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만든 거고요. 그리고 홍보를 펀딩을 성공했을 때 2차, 3차, 그리고 N차 펀딩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1차 펀딩을 성공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1차 펀딩에 노력을 엄청 할 거기 때문에 1차 펀딩에 성공했다. 그러면 비슷한 아이템. 1차 펀딩에 성공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아용품으로 1차 펀딩에 성공했어요. 2차 펀딩을 자동차 용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1차 펀딩에 유아용품을 성공했잖아요. 그럼 2차 펀딩도 유아용품 카테고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펀딩이 고객풀을 써먹어야 되는데 2차 펀딩은 유아용품 관심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펀딩에는 자동차야. 그러면 2차 펀딩한테 홍보를 아무리 해봐야 전환이 안 돼요. 구매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 있는 제품 디벨롭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펀딩을 진행해서 성공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보시고, 홍보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작성 안 했었는데 생각났던 거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블로그에 적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카페도 적고 뭐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강사 그 특강 들었을 때 인플루언서를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플루언서를 막 정확하게 어떻게 찾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었는데 딱별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인플루언서 선정을 하면 우리 제품을 시제품을 주고 홍보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파워블로거라면 블로그에 우리 제품의 좋은 글을 한번 리뷰를 해서 써주시고 펀딩에 참여하도록 링크도 남겨주시고, 유튜버라면 유튜브에 이 제품 리뷰해 주시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인스타그램이라면 인스타그램 파워블로거라면 요거 좀 포스팅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 선정하냐가 상당히 어려워요. 누구한테 요거를 주면서 홍보해달라고 할까? 자, 많은 팔로워가 있는 사람, 많은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돈을 못 주는데 돈이 없잖아요. 원래는 돈을 줘야 돼요. 원래는 돈을 줘야 됩니다. 원래는 돈을 주는데 돈이 많이 줘야 돼요. 수백에서 수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 돈이 없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대학생이고 도전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인지스럽기 때문에 선의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느냐, 그런 형태로 감정적으로 어필을 해볼 수 있죠. 근데 CR도 안 먹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런 메일을 수백 통씩 받을 겁니다. 엄청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공략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10만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안 해줄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냐? 1만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 1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그 사람들한테 10명한테 돌려도 10만 구독자, 10명한테 돌려도 10만 팔로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규모 여럿을 컨택을 하면 이 사람들은 선의로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컨택을 많이 안 받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오퍼를 엄청 받는 상황이 아닐 거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여러 컨택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를 선정할 때
적정한 수준, 좀 나한테 될 만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혹시 모르니까 위에 사람들, 좀 더 위에 상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일단은 오퍼를 넣어보고, 오퍼가 안 되면 수락이 안 되면 좀 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홍보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